안녕하세요, 검은가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CI 권능 착취입니다. 완더 빌드에 흥미가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저번 리그보다 약 2배가 넘는 유저가 증가한 권능 착취와 군단 버스가 너프를 받았음에도 점유율을 유지하는 역학 폭발, 두수키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닌자 기준 약 1%의 유저를 보유한 권능 착취는 거의 대부분의 유저가 트릭스터로 즐기고 있었으며 트릭스터 안에서도 권능 스태킹과 지능 스태킹 두 분류로 빌드가 다시 나뉘게 되었습니다. 지능 스태킹 상위권 유저는 미러 반지, 목걸이, 무기를 들고 유례없는 DPS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권능 스태킹 상위권 유저는 이번 신규 유니크인 굶주린 열정과 영혼 승천 두 개를 사용하는 빌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능 스태킹이 높은 가격대는 리뷰에 적합하지 않거니와 신규 유니크를 활용한 빌드가 어떤 성능을 보일지 기대가 돼서 권능 스태킹, 권능 착취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을 유니크로 세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월하게 장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타락 옵션까지 고려해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매물이 그리 많지 않고 가격대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만큼 경매장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했죠. 무기는 완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했지만 이 또한 매물이 많지 않고 필요한 옵션이 여러 개다 보니 유저마다 다 다른 옵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분열된 마법봉을 구해 직작이 필요했고 적당히 쓸만한 정도로 제작하는 난이도는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갑옷은 하이리 모조품을 사용했는데 최대한 회피가 높아야 트릭스터 전직 노드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고 사용하는 잼이 3파랑 3빨강이어서 타락 후 오프컬러 작업이 필수였죠. 반지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다시 나뉘게 되는데 고점에서는 선도자의 상징으로 권능 충전 최대치를 챙긴과 동시에 다른 딜 상승 옵션이 잘 붙은 반지를 사용했고 저점은 샤브론의 기시와 조련을 사용한 가성비 세팅이었습니다. 선도자의 상징에서 오로지 권능 충전 최대치만 있을 경우 저점 세팅과 그리 큰 딜 차이가 나지 않았고 3개의 옵션을 전부 유효한 것으로 챙기기에는 커런시가 있더라도 매물이 없어 꽤나 불편한 세팅이었습니다. 자본의 여유도 없을 뿐더러 저점 세팅을 확인해보는 리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샤브론과 조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약과 조얼에서는 유저마다 각자 취향이 다 다르게 반영되었습니다. 마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4개의 마법 플라스크를 사용하는데 비스무트로 저항을 올리는 세팅과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를 이용해 저항을 올리는 세팅이 나뉘고 석영으로 주문 억제를 올리는 세팅과 비취로 회피를 올리는 세팅이 나뉘면서 여러 빌드를 참고해 나에게 맞는 세팅을 직접 맞춰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한 개의 유니크 플라스크도 증오의 맛, 루미 모조품, 빙타의 그릇, 오리아스의 종말 등등 각 유저마다 개성있게 사용하는 바람에 이 또한 빌드를 맞추는 사람의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금단 주얼에서도 어쌔신의 안개 속을 걷는 자의 도피, 불안정한 주입의 권능 충전 최대치, 기회 주의의 피해 증폭을 골고루 사용해서 이 부분도 직접 선택해야 했죠. 그만큼 세팅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여러가지로 존재하기에 무작정 따라하기는 약간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신규 유니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선 경로 수급을 위한 투구의 사용은 광폭의 가동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줍니다. 경로 스택으로 인한 이점이 거의 사라지는 옵션이다 보니 광폭을 유지할 수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겠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폭을 사용한 채 매핑을 진행할 수 있어 광폭의 우월한 능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갑에서는 오로지 영혼 포식자 하나만 보고 사용하는데 최대 45스택에서 장갑의 옵션으로 추가 스택을 챙길 수 있어 매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혼 포식자로 빨라진 공속이 더 많은 마나를 소모하고 이로 인해 빠르게 경로를 수급해 광폭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마피를 사용함에도 헤드헌터를 사용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미친 속도로 매핑이 가능했습니다. 권능 착취는 범인의 적을 자동 타겟팅하기 때문에 매핑에서 마우스의 움직임이 다른 빌드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관통을 챙길 경우 클리어링도 매우 준수한 수준으로 가능해 파밍하는 맛이 있는 빌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는 낮은 DPS로 장기전이 필수였고 권능 착취가 발사할 수 있는 투사체의 개수는 상대하는 적당 한 발뿐이어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핑에서 잔뜩 끌어올린 영혼 포식자 스택을 이용해 보스전을 할 수 있는 맵 보스들에 비해서 오버보스는 처음부터 스택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성능의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생존을 챙기긴 했으나 가장 중요한 기제인 흡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혼강탈자 키스톤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충전을 노릴 수도 없어 장기전이 되는 보스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핑 10점, 보스 4점, 편의성 9점, 빌드 코스트 330 디바인입니다. 자동 타겟팅, 즉발 투사체, 빠른 이속, 영혼 포식자로 인한 빠른 공속은 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매핑 속도를 자랑합니다.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잼으로 원소 반사에는 면역이지만 이동기로 사용하는 서리 전멸은 제한을 해야 했고 빠른 이속으로 굳이 이동기가 없더라도 쾌적한 매핑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약간의 물리 피해가 섞여있기 때문에 물리 반사는 걸러야 했고 흡수 불가 또한 생존에 너무 위협적이었습니다. 보스는 매핑에 비해 너무나도 아쉬운 수준으로 영혼 포식자 스택을 쌓은 뒤에는 준수한 성능을 보이나 초반부터 1대1로 싸우는 보스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패턴에 피격당한 뒤 애실을 채울 수단이 흡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의 춤으로 회복되는 애실만 기대하기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편의성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무기 제외 모두 유니크로 사용해 세팅이 수월했으며 스킬이 자동 타겟팅이라 막 써도 알아서 사냥이 됐고 빠른 매핑에 이동기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그야말로 원버튼 매핑이 가능한 빌드였습니다. 다만 무기의 매물을 구하기 어렵고 반드시 직작이 필요한 부분과 유저마다 세팅이 다 다른 정형화되지 않은 빌드이기 때문에 세팅을 함에 있어 어느정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총 330디바인이 소모되었으며 적당히 타협한 갑옷, 투구, 무기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세팅도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선도자의 상징 반지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0디바인 이상급을 사용해야 샤브론 조련보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칼란드라 반지가 매우 저렴한 것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다음 리뷰는 다른 완더빌드인 데드아이 역학 폭발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